74주년 그런 날입니다. 74년 전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 242대를 이끌고 남침을 시작해서 바로 3일 만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서울을 점령하는 이러한 그 잔악한 6.25 동직 상전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6.25 참전 어르신분들이 아직도 그 생생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6.25가 우리의 모두에게 정말 참 다시 한번 상기해서 또 한번 이러한 북의 침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막강한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를 번영의 길, 적어도 세계에서 10번째 되는 나라로 지금 번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 좀 너무 밝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앞에 저기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행사를 제아부인의 주관하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간략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에 대한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꼭 목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먼저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6.25 전쟁 후에 8.15 해방 후에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이 돼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러한 막강한 방위 전력을 가지고 북의 남침을 저지하는 이러한 우리가 많은 군사력을 전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5에 대한 북한의 대남 도발 및 만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안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안보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안보가 있고 또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이런 안보가 있어야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아울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안보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십니다마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발언을 35회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 즉 헌법에 있는 자유를 빼므로써 북한과 같은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나 우리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나 같다는 이러한 계획을 했던 것이 바로 좌파들의 정권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이 모두가 이 자유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는 오늘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즉 6.25 전쟁 때도 아십니다마는 바로 인민재판 반 이상만 51%만 찬성하면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법도 없습니다. 법도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인의 자유라든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면은 우리도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즉 법을 떠나서 오로지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많은 발전을 했고 번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미국에 가서도 가장 세계에서 강한 군대를 가진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5월 27일 날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서 누구 마냥 쎄쎄 감사하다 이런 말 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제 중국한테 우리는 큰일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부 좌파들은 했습니다마는 바로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중국도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 날이 왔습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잘 아십니다마는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건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상해정부가 건국이다. 임시상해정부는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국이라 그러고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한 광복을 바로 건국이라고 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지리수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고 이런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초대 대통령의 동상마저 없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뿐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6.25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초대 대통령의 동상마저 없는 나라가 됐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십니다만 왜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됐느냐.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발전 또 군사력은 세계 6위권에 드는 이런 군사력을 갖게 됐느냐. 바로 6.25 전쟁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의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에 대한 저지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 28,500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 하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엄청난 우리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여기 나온 이런 변형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러한 한미 방위 조약을 사인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한 주한미군 28,500명은 미 의회에서 계속 주둔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를 못합니다. 예, 이러한 강력한 주한미군과 우리의 방위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산업화, 즉 안보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지키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의지와 정말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십니다만은 어르신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정말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육군 소위 달려갔을 때 배가 고파서 밥을 정말 식당 배식 당번을 하고 싶어서 다니던 그런 우리가 엊그저께 갔습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은 제가 대위 때 고등군상황 교육받을 때는 높은 분이 송원임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중령 대령이 되면은 자가용도 탈 수 있는 나라 볼 것이다. 그 당시에 저들은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새마을운동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여기 또 일부 계십니다마는 월남전에서 참전해서 수당을
200불을 국가에 다 헌납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약 30만이라는 많은 병력이 가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바로 경부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은 개인은 40불 10분이 안 타면서 200불을 국가에 헌납해서 이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들은 월남전에서 우리가 양류를 학살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일부 국가 지도자가 월남 가서 뭐라 그랬냐, 월남에서 우리가 미안하다, 월남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월남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좌파들은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해서 양민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이러한 정말 국익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죠? 국군의 행사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5년간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이러한 군인을 국군의 날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전 세계 국방 현황 잘 보시면은 바로 미국이 8,700억 달러입니다. 8,700억 달러. 전 세계 거의 50%의 군사비를 193개 나라 중에 쓰는 것이 바로 강한 미국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입니다. 즉 힘이라는 것은 국력에 의한 폭력적인 군사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자국의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 국력입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바로 미국이 8,700억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은 18,000개에서 2,900억 달러, 한국은 얼마입니까? 460억 달러, 북한은 57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460억 달러가 바로 우리 국민 총생산의 2.8%인 반면에 북한은 25%입니다. 57억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K2 흑표전차 탱크입니다. 이 탱크가 한 대에 약 120억입니다. 이러한 탱크를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든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가서 루마니아 약 50조, 우리나라 또 500억에 달하는 이러한 양산에서 탱크라든가 자주포를 팔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탱크 대대장을 했습니다만은 일개 대대가 35대입니다. 탱크 대대장을 분산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탱크는 한 대에 약 50억, 지금은 130억입니다. 세계에서도 독일의 레오파트라든가 미국의 XM 전차라든가 이런 보다도 더 성능이 우수한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포 많이 들으셨죠? 연평도에서 사용한 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이런 강력한 기동성이 있는 아주 자주포로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주포는 지금 세계 각국의 약 7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식 무기입니다. 이 제식 무기가 현무포. 이 탄두가 하나가 8톤입니다. 8톤. 세계에 이렇게 큰 포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포탄을, 현무포를 우리나라는 약 300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탄은 텅스텐으로 만든 쇠통 속에 이 화약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이 현무포는 약 1000m를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이 텅스텐이 강한 쇠에 의해서 8톤인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때문에 이 현무포는 100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합니다. 이게 폭발하면 그 안에는 소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무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 발이 약 4톤이라는 이런 가지고 있고, 또 현무5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이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 이러한 포탄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스함이 6척이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한 척에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리의 이 이지스함 1조 한 3천억짜리 이지스함이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북한의 전쟁 도발 양상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지스함 6척은 북한의 해군하고는 땜이 안 됩니다. 북한의 해군은 중국산 약 한감 넘은 60년, 50년 이상 된 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래식 전쟁,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래식 전쟁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이 북한에는 약 60척이 있습니다만 이 잠수함은 우리 잠수함의 성능에 10분의 1도 못 따릅니다. 야, 우리는 이런 잠수함을 우리나라 자체 생산해서 3,000톤급 이런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근래 신문에 자주 납니다만 언론 나오는 KF-21 전투기. 이 전투기를 우리나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약 한 대당 1,000억 정도가 합니다. 1,000억. 이러한 K-21 비행기도 바로 우리가 지금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많은 대공무기 순서별로 있습니다만, 여기 대공무기 잘 아십니다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좌파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김제동이죠. 사드에 난 전자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참외도 다 썩는다. 별로 거짓말을 다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가짜뉴스. 이러한 사드 배치 때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잘 아십니다. 소고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대학 교수들이 미국 소고기 먹으면 내가 숭숭 뚫린다.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뭐 또 누구죠? 뭐 어떤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고기를 먹느니 성산가리를 먹겠다. 도대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언비어, 바로 이런 유언비어는 독일의 게벨스가 히틀러 밑에서 그 유언비어의 아주 상시자입니다. 이러한 유언비어 또는 가짜뉴스를 우리나라에도 일부 조직적으로 만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좌파에서. 그래서 이 좌파에 대한 이 가짜뉴스를 우리는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예, 한미 핵협의체.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핵협의체에 의해서 북한을 괴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냉전 종식 후에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즉 나토 16개국에서 31개국이 됐습니다.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냐?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한 달에 끝낼 줄 알았지만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북한에 와서 김정은한테까지 포탄을 도와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또 푸틴은 북한의 전략 무기를 공급하겠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바로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전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푸틴이 북한의 전략 무기를 준다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토가 지금 현재 31개국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나면 작전 지휘권이 누가 있냐? 미군 사령관한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전시에는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작전권 없습니다. 31개국에 작전권 있는 나라 없습니다. 전쟁 나면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작전권을 뺏겼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메가더에게 작전권을 준 겁니다. 준 것은 뺏긴 게 아닙니다. 환수가 아니라 이것은 전환입니다.
예, 한미일 우리가 연합훈련 잘 아시죠?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윤밀 나눠드린 데 보시면은 루즈벨트 함이 항공모함이 약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부산에 정박해 있습니다. 지금 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 예,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쏜다면은 여러 가지 수없는 도복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미국에.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침을 한다면은 이것은 100% 죽는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 핵에는 핵을 한다. 여기 오산에 있는 기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만약에 미사일 쏜다면은 이러한 F-35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스텔스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비행기는 북한 비행기가 약 50년 묵습니다. 바로 미그 23, 21, 미그 29 제일 최신형은 소련제가 러시아제가 13대뿐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북한 본부는 1시간 내에 끝납니다. 완전 본부는. 예. 여기 보면은 죽음의 백조 이거 우리나라 가끔 옵니다. 보이질 않죠? 북한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백조 이안비가 이것은 여기에 핵무기가 12발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메가톤급입니다.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 약 100배 이러한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것이 바로 비안비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는 비안비가 한국에 뜨면은 바로 숨어버립니다. 어딘가로. 예. 핵잠수함 왔었죠. 예.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폭격기 바로 한 대당 약 6억 9천 7억 달러짜리의 비행기를 미국은 지금 개발해서 곧 배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오리 같은 중국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겁니다. 위에가 B-21. B-21 한 대가 약 7억 달러. 여기서 중국제 있습니다만은 예. 북한하고 우리 한국 비교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바로 재래식 전쟁에는 북한하고 한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은 왜? 모든 우리 군사 장비는 최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전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북한은 재래식 전쟁으로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가장 비대칭 무기로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만약에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한다면은 주한미군 또는 미국에 의해서 바로 북한은 괴멸되는 김정은이는 확실하게 죽는 수뿐이 없습니다. 예, 뭐 북한 뭐 잘 아시죠? 뭐 우리나라 50분의 1입니다. 사는 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북한은 바로 사회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뭡니까?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합니다. 일을 안 해도 먹는 건 똑같이 먹자.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죠.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사람이 많고 절대로 경쟁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 50분의 1뿐이 못 삽니다. 예, 뭐 중국 가서 알죠. 산불 정책. 예,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약에 막는다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랬습니다. 책임졌습니까? 5억 달러 주고 책임 안 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뭐라 했으면 북 핵무기 보유한 증거가 없다. 절대로. 그러면서 개성공장 같은 걸 지원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북 비핵화 불가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가 줘야 된다.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뭐라 했습니까? 한미 훈련을 왜 하냐? 우리나라에 그러면 일장기가 오냐?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예. 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세기가 더 이게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책자 그대로 있습니다.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하는 책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김정일이가 3권을 넣어서 8권이다. 제목을 잘 보십시오.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서 이런 책이 바로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일성 회고록 또 헌법에 보면은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다 김일성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이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가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뭐 무슨 우리가 개발한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초등학교 급플에도 사람이 먼저다. 별짓을 다 한 것이 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국정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제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0년, 70년을 우리나라 간첩 잡는 본부가 바로 국정원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표지석을 누가 바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이가 가서 바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누구 글씨입니까? 빨갱이 중에 빨갱이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신영복입니다. 신영복 글씨체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가장 본부에 간첩이 쓴 글씨를 갖다가 넣은 것이 바로 그 정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서 여기 처음처럼 소주 삽선 분 계십니까? 처음처럼. 예, 이 처음처럼 소주도 바로 신영복이 빨갱이 글씨입니다. 세금 들어갑니다. 불로. 빨갱이 들어갑니다. 예, 뭐라 했습니까? 핵폐수? 핵무기에서 무슨 폐수가 나옵니까? 핵발전소에 나오는 오염수지 무슨 핵폐수입니까? 핵폐수기 때문에 회 먹지 말라 그래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끼리 목포에 가서 회 다 먹었죠? 지금 회 안 먹습니까? 또 소고기 안 먹습니까? 다 먹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선동선전입니다. 지금 다 먹습니다.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어부들이 2명이 내려왔는데 16명을 16명을 죽이고 왔답니다. 봤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돌려보냈죠. 안 간다고 막 머리 깨지면서도 안 간다고 보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인권 국가입니까? 예, 북한 가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남쪽 대통령. 우리나라가 남쪽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최초로 김정은이가 백두산 혈통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둘이 가서 두 부부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적이었습니다. 예, 육군사관학교는 어디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의 전사를 5년 동안 안 가르쳤습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 육군사관학교에 전쟁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그저께 청문회 보셨죠? 거기 뭐 나옵니까? 해병대 별 2개, 별 3개짜리 보고 일어서 나가 10분간 기다려. 또 어떤 놈은 그 옆에서 뭐라 합니까? 가서 나가서 그냥 있지 말고 한쪽 다리 들고 2팔 들고 서 있으래요. 이런 군대를 갖다 알기를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아십니다만은 박지원이가 그 지역에서 몇 표 나왔어요? 9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 지역에서 45%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이 형무소 있으면서 소나무당인가 미국나무당 창당에서 17%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이 아시죠? 나쁜 놈인지 알면서 나쁜 놈을 선택한 국민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쁜 놈인지 알면서 선택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리 잘 살고 좋은 나라지만은 나쁜 놈인지 알면서 선택하는 국민, 우리가 그놈들 욕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한 국민이 잘못이라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 사드 배치 아시죠? 이렇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사드 참에 다 창한다고. 예, 잘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좌파들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술 한잔 먹을 때. 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빨기 나쁜 새끼 해보라 그러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이 나쁜 새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맞아, 윤석열이 나쁜 새끼야. 그게 우리나라 국민입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좌파 성향 가진 사람하고 술 한잔 먹다 얘기해 보십시오. 너 한번 해봐라.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빨갱이 세습체제 독재다 해보라. 안 합니다. 김일성이가 별이 7개입니다. 전 세계 별이 7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김정일이 죽으니까 지가 할아버지 같이 별 하나 더 7개입니다. 전 세계 별 7개가 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일어난 중에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별이 몇 개입니다. 6개입니다. 저는 23년 군대 생활했지만 2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별이 7개입니다. 그걸 좋다 그러는 사람이 우리나라 많아요. 김정은 욕 못합니다. 좌파들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은 다 보고 잘 살면서 김정은에 대한 욕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시간 나냐? 예, 북한 보십시오. 인공위성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기 있습니까? 전기 안 들어옵니다. 여기 하나 평양만 요겁니다. 다 보십시오. 이런데 북한이 좋답니다. 이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뭐 엊그저께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별 2개짜리 해병대 사령관 보고 한쪽 다리 들고 두 팔 들고 서 있으라? 참 이런 나라입니다. 예. 이번에 어제 또 나왔죠? 어제 또 내리보냈는데 아직까지 다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똥 말린 것까지 여기서 넣어서 보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휴지, 똥 말린 거 이런 걸 갖다가 풍선에 날려보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먼저 보낸 건 있습니다. 삐랍니다. 이것은 전단지를 보냈는데 북한은 여기에다 이런 휴지 완전히 이번에 조사 나왔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죠. 뭐 병균이 수두룩 하답니다. 기생충이 이런 것을 북한의 그 인분을 조사해 보니까 기생충이 있더랍니다. 우리나라 기생충 있습니까? 기충약 안 먹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런 나라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박상천이 박정천이 별이 5개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김주혜 몇 살입니까? 11살입니다. 11살 먹은 김주혜한테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이런 나라가 좋다 그러는 분들이 뭐 말이 됩니까? 이런 나라가 좋다 그러는 겁니다. 별 5개가 무릎 꿇고 11살 먹은 김주혜한테 지금 후계자라고 그러죠. 향도라고 그럽니다. 김주혜가 향도. 우리가 훈련소 가면 제일 지도자가 향도죠. 내용안에 제일 앞에 선임자가. 김주혜가 북한의 향도랍니다. 지금 방송에. 참 그런 것을 믿는 쌍년 보는 거 보십시오. 핵무기 지금 9개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이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핵무기. 김주혜하고 보십시오.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딸하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710억짜리를 폭파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비서가 뭐라 했습니까? 아, 저거 폭파한 것은 대화를 하자는 신호다. 웃기는 소리 하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 합니까? 겁먹은 똥개가 짖는 소리 한다 그랬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다. 앙천대소한다. 그런 말을 듣고도 대통령 비서를 한 놈들 한 놈도 김정은이 나쁜 놈이라 말 한마디 한 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6.25 잘 아시죠? 여기 이게 접니다. 제가 6살 때 피난 갔습니다. 신백동 동중 앞에 보토락에 피난 가는데 어머니가 동생 없고 저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솔직히.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안 가면 딱 때립니다. 머리 때리면 쫓아가죠. 또 안 가면 때립니다. 근데 그 보토랑이 있죠. 동중 앞에 노래물들. 보토랑에 애기가 엎어져 죽었는데 얼음에 반은 묻혀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하고 등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소나무에 하얀 옷 입고 목매달은 죽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문경까지 피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너 안 가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경까지 피난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마라톤도 잘합니다. 그때부터 많이 뛰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장락서 동맹학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잘 뜹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50장 남았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좀 심한 말 한 거 이해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해방도입니다. 저 그렇게 죽는 거 겁 안 납니다. 제 자식들이 적어도 공산당 어르신들 계신다면 사회주의에 살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주의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과하게 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망칩니까?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자꾸만 망쳐가는, 또 망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이 하늘 아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놈인지 알면서 나쁘다고 말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말 못합니까? 말 못하고 따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이것이 이 나라가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국민들이 생각해서 나라의 정말 번영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말씀한 것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6.25를 기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이 나라가 또 한번 이러한 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무공선자의 신동빈 형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